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텔 시스템즈 솔루션 사업그룹의 신예송입니다. 금일 전자신문 DBS에서 다양한 강연으로 DX 관련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이라는 이 IT 최신 도구로 어떻게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자면 퀸텔 시스템즈는 올해로 설립 19년 차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최초의 자사 제품인 CRM 솔루션으로는 2018년과 19년에 가트너 벤더 가이드에 등재되어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클라우드 솔루션을 출시하기까지 AWS의 파트너사로서 많은 정보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오고 있고 글로벌 사스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 또한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사 솔루션을 보유하게 되면서는 B2B 디지털 마케팅, 영업, 구축, 서비스 수행까지 이 전반적인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최근에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저희 제품은 로우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에서는 로우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을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핸드코딩으로 신속하게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 플랫폼이라고 정의합니다. 개발 플랫폼 사용자에게 코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노코드 혹은 제로코드라는 개념과 함께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편의상 제가 발표 시간 동안에는 LCDP라는 약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이 이 LCDP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업의 미션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LCDP 도입 의사결정 사유 1위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고 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IT 도구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LCDP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하시는 분 소싱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들 계실 겁니다. 게다가 이 클라우드 CSP의 컴퓨팅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LCDP의 작업자 친화적인 개발 환경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LCDP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최소 기능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발 방식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혹은 변경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보니 적합한 교육을 통해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업할 수도 있고 또 글로벌에서는 비즈니스 그룹과 기술 그룹 간의 협업 공간으로서도 이 LCDP를 많이 활용한다고도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그룹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우수 품질의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많은 리딩 기업들이 기술 우선주의 함정에 빠져 DX 추진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DX라는 것이 IT 툴 혹은 플랫폼 하나로 이뤄낼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LCDP 같은 기술과 플랫폼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LCDP는 최근에 아주 처음 언급되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과거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는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DE처럼 단순히 개발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나 위주익 방식의 UX 프론트엔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이제는 기업이 단순히 클라우드형 인프라 도입 정도가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는 LCDP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프라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배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발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LCDP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시각화된 개발 방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한 클릭 앤 픽이나 드래그 앤 드롭 등의 간편한 동작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코드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기능 확장을 위해 핸드코딩을 통해 추가 개발이 가능하고 이 애플리케이션 버전이나 소스 관리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배포를 위한 방식이 이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SaaS형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점점 개발과 운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품의 프로비저닝과 동시에 운영 모드로 돌입이 되어도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자일 방식이 최적의 방법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LCDP라면 이 방법론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자사 LCDP 기반 솔루션을 칼스플라츠라고 브랜딩하였습니다. 그럼 이 칼스플라츠가 어떻게 기업의 DX 가속화를 도와줄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과거 모놀리틱 방식과는 대조적인 개념인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어떤 업무 모듈 단위의 독립성, 동시에 확장성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CSP가 제공하는 강력한 수백 개의 서비스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더 강력해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신뢰 또한 별도의 패치 작업이나 재개발 수준의 솔루션 버전 업 없이도 최신 기능 그리고 기술 업그레이드 등이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하고 있는 아주 많은 베네핏들 때문일 것입니다. 칼스플라츠는 이 AWS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칼스플라츠는 작업자 친화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전통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기능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용자 계정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테넌트별로 독립적인 가상 공간이 허용되는 멀티 테넌트 기술도 또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새로 구축한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담당자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 도입 리드 타임을 간소화시켜주기도 하고 개발의 신속성이 구축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칼스플라츠는 모바일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또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필드 업무가 필요한 경우 특히 비용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 기반 혹은 미터링 기반의 요금 체계 방식 또한 이 운영 효율성도 높여줍니다. 칼스플라츠의 구성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하단에 보이시는 AWS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스 스튜디오가 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공간이고 이곳에서 LCDP 방식으로 화면과 로직에 대한 설정, 즉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익스텐션 영역에서 스크립트 개발을 통해 어떤 기능 확장을 구현합니다. 비즈니스 담당자는 웹 그리고 모바일로는 iOS와 AOS 채널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운영 데이터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칼스 스튜디오는 이 LCDP 방식의 시각화된 개발 도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 위에서 드래그 앤 드롭이나 위저드 방식으로 화면과 로직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단위 혹은 테넌트 단위별로도 충분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는 테넌트가 다르더라도 누적된 오브젝트를 충분히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런 칼스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채널에 배포된 모습에 대한 건 어떤지 몇 가지 샘플 화면을 통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화면은 칼스 스튜디오인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게 개발 오브젝트들에 대한 탐색이나 설정 공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중앙에 보이시는 피지컬 레이어 부분,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좌측 바에서 상단에 보이시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화면을 볼 때 그 표출되는 모습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를 논리적 구성 단위로 묶어주는 곳이 비즈니스 레이어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조작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연결된 테이블과 컬럼들을 정의하는 곳이 이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이곳에서 컬럼과 테이블 등을 설정을 하고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논리적 구성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테이블을 어떤 논리적 조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뷰로 만들어서 보고자 할 때 이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의 테이블을 업무 목적에 맞게 여러 개의 어떤 논리적 구성 단위로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이 비즈니스 오브젝트에 포함된 여러 가지 속성 정보를 어트리뷰트 설정을 만으로도 로직이나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한 구현이 가능합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서 맨 우측에 보시면 그 속성에 대해서 마우스 혹은 간단한 조작으로도 설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가지고 실제 사용자에게 노출하게 될 UI, 즉 UI 컴포넌트를 만들게 됩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은 이 위저드 방식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택하고 입력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조작이 굉장히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UI 컴포넌트는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화면에 노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필드를 선택한 후 필수 입력값을 입력하게 되면 칼스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안에서 좌측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컨트롤을 통해 기존의 필드나 버튼, 컨트롤 등에 대해서 드래그 앤 드롭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리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컨트롤들에 대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화면에서 받고자 하는 이벤트나 그런 사용자 액션 정보를 사전에 설정해서 어떤 백엔드 단의 로직을 쉽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을 배포하게 되면 웹 채널에 보고 계신 어떤 샘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업무적 구성 단위로 메뉴바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각각의 업무 목적에 따라 필요한 UI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웹 화면을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샘플은 가장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UI 컴포넌트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의 상태가 좀 더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 이런 칸반 형태를 통해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새로 입력하는 어떤 이런 팝업 형태가 필요한 경우 이런 UI 컴포넌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개 샘플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여러 가지 UI 컴포넌트들에 맞춰서 컨피그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원하는 화면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고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칼스 스튜디오 안에서 모바일 기준으로 어떤 최적화된 화면을 컨피그레이션하고 배포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네이티브 앱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 모바일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중 일부 화면은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과 동일한 그 메타데이터,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모바일 채널에 대한 개발 또한 웹 채널과 함께 개발에 대한 어떤 시간과 그런 리소스를 단축시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칼스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칼스 익스텐션은 애플리케이션 확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핸드코딩 작업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칼스에서 제공하는 SDK를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 방식의 추가 기능이 개발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칼스 스튜디오와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작업 내용을 체크인하게 되면 연결된 통합 메타데이터로 취합이 되고 일괄적으로 디플로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칼스 연동 개발을 위한 디벨로퍼 사이트도 오픈하였습니다. 칼스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개발자 정보를 인증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향후 칼스 개발과 관련된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가 상징하는 바는 저희가 단순히 칼스 어플리케이션 내의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위해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칼스에서 관리하는 모든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API 또한 표준화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외부의 어떤 B2C 사이트나 다소 복잡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칼스 스튜디오를 통해 메타데이터 정보를 표준화해서 관리하고 싶고, 배포를 좀 더 수월하게 하고 모바일과 웹 개발을 좀 더 쉽게 하고 싶다 했을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개발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모바일에서도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OS별 개발 플랫폼의 종속성도 있고 별도의 전문 개발 인력이 또 추가로 요구되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칼스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앱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소스로 웹 동시에 모바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즉 동일한 UI 컴포넌트를 웹으로도 모바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모바일 앱 또한 LCDP에서, 즉 칼스 스튜디오라는 이 LCDP 환경에서 쉽게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고 한 명의 담당자가 웹과 모바일 모두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소스도 단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네이티브와 하이브리드 대비하여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칼스에서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는 유형의 UI 템플릿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라이브러리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칼스 적용 사례 소개입니다. 먼저 교육 콘텐츠 기업에서 추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고객사의 페인 포인트로는 무수히 많은 과거로부터의 누적된 학습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이 시즌별로 그리고 교육 과정별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까지 서비스를 요청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리드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개의 B2C 사이트와 다양한 디바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별로 디바이스별로 별도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칼스 플래츠에서 표준화된 UX, UI를 기획과 동시에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게 하였고,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개의 디바이스로 퍼블리싱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희 솔루션의 특장점이었고,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교육 컨텐츠 풀, 즉 컨텐츠와 관련된 로우 데이터를 굳이 이관 작업을 하지 않고 API 연동을 통해서 표준 레이아웃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각 사이트와 플랫폼의 어떤 이 레이아웃, 표준 레이아웃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사이클 기간을 단축시키면서도 고품질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전형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칼스 플라츠를 기반으로 개발된 칼스 세일즈 애플리케이션 도입 사례입니다. 고객사의 업종은 의료용 진단키트 제작 기업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진행된 곳입니다. 기존 레가시 시스템이 이미 많이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솔루션이 도입되어도 충분히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일반 사스 서비스도 검토를 진행했으나 이 메디컬 디바이스라는 특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 자유도가 충분히 보장됐어야 했고, 또 해당 고객사인 경우 파트너 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파트너 영업 자동화를 위한 모바일에 대한 니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 채널 개발을 위해 또한 별도의 투자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저희 이 LCDP형 클라우드 솔루션인 칼스를 적극적으로 고민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 고라이브 이후 매우 활발하게 사용 중이고, 영업기의 프로세스 도입과 외부 시스템 추가 연계를 위한 고도화 프로젝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굴지의 제조기업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ERP 데이터를 분석해보기 위해 여전히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시각화를 위해 여러 단계의 가공 작업을 거쳐 차트로 변환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작업에 대한 어떤 작업 시간과 그로 인한 데이터 오류 문제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었고, 그렇다고 전사 차원의 BI 혹은 분석 툴을 도입하기에는 오히려 또 불필요한 기능이 너무 많아 전반적으로 TCO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침 이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담당자가 ERP 데이터에 대해서 고객과 함께 있을 때도 대시보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었고, 이런 어떤 도입 배경과 칼스의 간결한 네이티브 앱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간단한 컨피그레이션으로도 이 차트형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잘 맞게 되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문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이 어떻게 기업의 DX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